100% 당신 삶의 책임,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법. 오늘날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한 가지 큰 오해는 우리에게 멋진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존재하기만 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지속적인 행복, 만족스러운 경력, 풍요로운 가족관계, 그리고 축복받은 인간관계로 채워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신념에 불과하다. 진실은 오직 한 사람만이 당신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삶의 주체다. 당신의 삶의 질과 결과를 결정짓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이다. 만일 당신이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책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나 원치 않는 결과에 대해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을 비난하기 쉽다. 부모, 배우자, 직장 상사, 친구, 경제 상황, 교육제도, 날씨, 심지어는 자신의 사주 운세까지도 탓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 요인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 변명과 책임 전가를 멈춰라.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돈의 부족, 교육의 부족, 경제적 여건, 혹은 날씨나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변명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외부적인 제한 요소를 극복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탓하는 대신 그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았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외부 요인들이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멈추도록 허용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제한하고 자멸적인 행동을 하며 자신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대기도 한다. 하지만 변명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변명을 멈추고 100%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라. 만약 당신이 현재 경험하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현재의 상황을 비난하고 계속 불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당신의 삶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한다. 둘째는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반응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그것은 생각, 이미지, 그리고 행동이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상상하며 그 상상에 맞는 행동을 취한다면 당신은 현재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읽는 책, 사귀는 친구, 습관, 말하는 방식 등도 바꿀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삶의 질은 선택에 달려있다.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만든다. 그 결정은 당신이 무엇을 먹을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들이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의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친구들 간의 험담을 즐기고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시간 낭비를 일삼으면 당신의 성장은 멈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100%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저 상황에 불평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불평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불평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더욱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불평하는 대신 당신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그 상황을 개선하거나 떠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변화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라.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만일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직장 상사나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편한 사실을 직시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을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문제를 탓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병약한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등은 모두 당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만들어낸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 변명이나 책임 전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오로지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 정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정직해져야 한다. 자신의 현재 삶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며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삶의 주인이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불평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으며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변해야 한다. 변명을 멈추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100%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다. 100% 실패하는 사람들의 6가지 습관입니다. 1. 패배의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삶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얻는다. 최악의 것을 기대하면 최악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2. 멈추어버린 성장.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미 입력된 생각 때문에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한다. 결국 더 이상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3. 계획 없는 인생. 인생에는 2가지 유형의 실패자가 있다. 생각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행동하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 4. 무변화. 어떤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을 붙잡기보다 싫어하는 것에 집착한다.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고개를 들고 주위를 돌아보라. 바뀌지 않은 것은 당신뿐이다. 5.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실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잠깐의 티타임이 성공의 시작인 것이다. 6. 성공을 위한 대가는 절대 무시한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항상 오르막이다. 힘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도중에서 포기하지 말라. 망설이지 마라.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밀고.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파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넌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르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쉬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